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코패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최규하의 두 얼굴, 총주캐는 숨겨주고 하나회는 반란군으로 만들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나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군부 내에 있는 사조직이 하나회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지만, 원래 군부에는 두 개의 사조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회, 하나는 총주캐인데, 이 총주캐는 하나회가 생기기 이전에 비밀리에 한국군이 창설됐을 때 북한 정보부가 지하 조직으로 군내에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육군사관학교가 창설됐을 때 그때부터 육군사관학교에 밀어넣기 시작했고, 육군사관학교의 초대 교장이 정승화입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육군종합행정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정승화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초대 교장을 해먹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회는 전두환이 주축으로 만들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주변에 포진을 해서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그런 조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총주캐는 거기 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총주캐는 육사 교수부 또는 각 교육기관 이런 데에다가 다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박아놓은 겁니다. 그 유명했던 광주에 있는 전투교육 사령부가 바로 다 이런 사람들이 처박혀가지고 공작을 했던 것이고, 지금 군 출신들이 5.18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떠드는 이유가 바로 요 군내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간첩들 행위, 그리고 간첩 작전 내용, 이런 거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술수일 뿐입니다. 총주캐는 6.25 때도 많은 활동을 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장교들을 다 휴가를 보낸다거나 또는 파티를 시켜서 술에 진탕 취하게 만들어 놓고 새벽에 기습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조직이 바로 총주캐 조직인데, 이 총주캐 조직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전두환이 하나회를 만들 때 맞상대를 하겠다고 해서 만든 조직이 총주캐고, 이 드러난 총주캐 말고 그 속에는 비밀 조직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삼이가 하나회를 숙청할 때 하나회에 대한 정보를 준 게 바로 총주캐입니다. 그리고 하나회와 총주캐가 사라지게 되면 총주캐 비밀 조직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 조직은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모든 언론 매체들이 이번 서울의 봄 영화를 기폭제로 해서 하나회를 밝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회를 반란군으로 만든 게 누구냐? 바로 최규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좌파들이 신군부, 그러니까 하나회가 12.12 사태를 일으켜서 육군참모총장을 대통령 제가 없이 납치했다, 이렇게 해서 군사 반란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를 만든 게 김영삼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하면은 그것에 대한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규가 10월 26일 날 우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쏜 게 아닙니다. 사전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김재규가 뒤에서 부마 사태를 조종했다는 것은 이미 삼공수 진압 병력에 의해서 중앙정보부 요원 하나가 유언비어를 살포하다가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얻어 터질까봐 중앙정보부 요원이 자기 신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 중정요원이야. 이렇게 되니까 삼공수에서는 이 사람을 잡아서 연행해서 정보부에 연락을 하니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부에서 이 사람을 인수인계 해간 겁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을 쏘는 날 비서실장에게 오늘 각하를 해치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비서실장이 오늘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사실로 비춰봐도 김재규가 우발적으로 총을 쏜 게 아니라는 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로 정승화를 바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거, 이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정승화는 김재규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그날 궁정동으로 와라 해서 갔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인 겁니다. 왜냐면은 정승화가 육군참모총장이고 궁정동은 육군참모총장이 알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전두환 합수부장이 된 다음에 김재규가 총을 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디서 총을 쐈냐 했을 때 궁정동 안가에서 쐈다 했을 때 지금 거리에 있는 궁정동 안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경호차장까지 했었는데도 궁정동 안가를 몰랐는데, 어떻게 육군참모총장 정승화가 김재규가 궁정동으로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혼자서 궁정동에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궁정동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궁정동에 도착했다고 쳤을 때 정문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은 출입문이 어디 있는지 이거를 정승화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궁정동 안가를 알았다고 해도 출입문에 가서 나 육군참모총장인데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까? 그런데도 정승화는 그 안에 들어가서 정보부 고위 관료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고,
밥 먹고 있을 때 수십 발 총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 총소리 들은 적 없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총소리라도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는 총소리와 실제 교전을 하는 총소리는 다른 겁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정승화는 사성 장군이고 전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수십 발 총성이 사격장에서 사격하는 소리와 다른 실제 교전 사격 소리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나는 총소리 들은 적이 없다. 이런 거짓말을 했을 때는 이미 김재규와 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김재규가 피 묻은 와이셔츠 차림에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자기 차를 타고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육군본부로 가가지고 바로 병력 동원을 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내리기 이전에 정승화가 수도경비사 장태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수도경비사 병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청와대 경호실 병력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태환과 정승화, 김재규가 한패라는 게 왜 증명이 되냐면은 수도경비사 병력은 육군참모총장이 지휘를 한 게 아니라 경호실장이 지휘를 하게 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고 장태환이가 부대를 동원해서 경호실 병력을 무력화시켰다. 이게 바로 쿠데타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여단과 인근 사단을 동원을 했다가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그 동원은 취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태환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싹 빼고 정승화를 체포해 간 거, 그리고 그 정승화를 구출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육군소장이 육군대장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거, 이런 것만 부각시켜가지고 반란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쏜 거는 반란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육군참모총장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육군이 지원해준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배경이 되어 있는 것은 반란 아닙니까? 그리고 계엄령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에게 보고도 않고 육군참모총장이 임의로 자신이 병력을 동원할 수 없는 부대에 대한 병력 동원을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또 장태환이 따랐고, 이런 건 군사반란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군사반란인 겁니다. 국가 원수를 시해하고 그 시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경호실 병력들을 무력화시키는 병력 동원을 바로 정승화와 장태환이가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규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최규하는 국무총리니까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규가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최규하를 포섭을 해 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규하가 대통령이 유고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은 게 신현학입니다. 신현학이가 아니 어떻게 말만 듣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냐, 우리가 각하의 시신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재규가 이거를 결사적으로 막았지만 각하의 시신을 확인해야 돼야 한다는 합리적인 주장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고 대표 몇 명이 대통령 시해 현장을 가서 시신을 확인을 하는 단계로 가니까 그때 가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규하한테 김재규가 각하를 쐈다. 그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최규하가 모른 척하면서 정승화를 불러서 김재규를 체포하라 이렇게 시켰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 거를 합동수사본부를 운영을 하는 전두환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재규와 정승화, 장태환 이게 한 통속이다 이거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규하한테 수없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최규하는 지금 비상계엄령 하에서 어떻게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말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안 되겠으니까 할 수 없이 정승화를 체포를 먼저 하고 재가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국방부 장관이 도망쳐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거고 최규하는 그거를 빌미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다음날 날이 밝으면 내전화를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내전화가 됐었으면 서울의 범인이 뭐니 이런 거 다 없어진 거죠. 아니 대통령을 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자기한테 보고도 안 하고 대통령 경호부대인 수도경비사 병력을 마음대로 움직인 거는 반란이 아니고 그런 거는 얘기하면 또 안 되고 그렇게 지시를 한 정승화를 조사를 한다는 걸 끝까지 막고 안 되니까 그거를 먼저 잡아가지고 재가를 얻으려는 거를 명령 개통 이야기를 하면서 막았다는 거.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먼저 정승화와 장태환이가 국방부 장관과 총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경호실 병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수경사 병력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건 반란 아닙니까? 최규하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이게 어디에서 들통이 나냐면은 바로 1980년 5월 25일 날 딱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유튜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청청모 홈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의 봄이라는 가짜 영화로 또다시
이 나라의 좌익 세력들을 뭉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드리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점 생각해 주시고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